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요 뉴스에서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당무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로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을 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재명 후보 어떤 얘기했을까요? 이재명 후보님과 주목해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조금씩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또 함께 할 때 1+1은 2가 아니라 1+1이 3이 되고 4가 되어서 큰 힘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큰 장벽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지 말씀들을 또 들었고 또 격려 말씀도 들었고 또 국정감사가 지나면 저희가 한번 또 만남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이낙연 후보님의 그 품격과 그 품넓음에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더 나은 4기 민주정부를 통해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희망 있는 기회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저항들이 있겠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 우리 의원님들을 저희가 잘 모시고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감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인사하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 여러분 보셨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그동안 민주당 토론회 과정에서는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죠. 왜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국민의힘 쪽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인격과 품넓음에 진심으로 감동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서영 민주당 의원, 김병민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SBS의 성혜영 논설위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성혜영 의원, 네. 오늘 기자들의 관심은 이재명 지사가 안 그래도 그제 이낙연 전 대표와 전화 통화했습니다. 제가 전화 드렸더니 안 받으셨는데 바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갈등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본인 입으로 이낙연 후보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 품격에 감동을 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두 사람 사이의 앙금을 어느 정도 직접 해소했다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당내의 갈등을 봉합하고 이른바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 강조해왔던 원팀으로 출발할 준비가 돼 있다. 이거를 거듭 당원들과 자기 지지자들한테 강조한 걸로 봐야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아직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원팀, 오늘 이소영 의원도 저 자리에 계셨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예.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이제 대선 후보가 돼서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쟁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과 노력과 시간을 이제 쏟아부어서 이 대통령 경선이라는 과정을 하는데 왜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바로 승복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참 거짓말일 텐데 어쨌든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이낙연 캠프나 다른 후보 캠프에 있었던 많은 의원들이 같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치고 이재명 후보의 연설을 귀 기울여 듣는 모습 보면서 이게 조금은 시간이 걸리고 사람들 마음에 작은 생채기들을 치유할 시간은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잘 모아지겠구나 이런 좀 다행스럽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 이재명 대선 후보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이제 야당의 대선 후보까지 결정되고 나면 다시 한번 대선 후보들을 모셔서 정책, 비전을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 한번 이재명 지사가 응한다면 그때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오늘 기자들이 의원총회 끝나고 나서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기자들 요즘 이제 앞으로는 제가 전화도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취재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대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일단 어제 김만배 씨,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을 했더니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적절하게 판단을 했겠죠. 왜 도둑을 완전히 못 막았냐. 또 이 마을 동네 모습이 동네 주민들 물건 훔쳐간 산적들한테 가서 한 70% 도로 찾아왔더니 왜 70%밖에 못 찾아왔냐. 그렇게 마을에 와서 텐트 치고 주민들 선동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더군다나 저로서는 당시에 제가 짊어지고 올 수 있는 작물의 양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중에 제일 비싼 거 골라가지고 70% 가져왔는데 그중에 남아있던 싸구려 물건이 나중에 값이 올랐다고 너 왜 그때 그 값이 오를 수 있는 그거 놓고 나왔어 라고 동네 사람은 저를 비난할 수 있지만 그 도둑이 그런 비난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그런 점도 좀 살펴서 객관적 사실들을 우리 국민들께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천대유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시 대장동에 사시는 분들이 저를 비판하는 거는 그럴 수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도둑,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이재명 후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둑들이 저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이죠. 옳지 못한 것이죠. 라고 하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정치적 물타기에 대한 주장들을 연일 계속 거듭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 내용 이재명 지사와 훨씬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처음 물어봤던 내용은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에 관한 얘기였죠. 그럼 많은 국민들과 언론에서 지금 검찰을 향해 부실 수사, 늑장 수사,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상태로서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결국 기각된 것 아니냐라고 검찰을 향해서 거칠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이 법원과 검찰이 적절하게 판단을 했겠죠라고 검찰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에 대한 비난성 성격의 발언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화천대유, 대장동에 관련된 이 비위에 깊게 관여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의구심을 건넬 수밖에 없는 건데요. 검찰의 수사가 여전히 굉장히 미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더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이런 국민적 의혹들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더 커져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 이야기를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하셨는데 말이죠.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이성영 의원님. 오늘 검찰이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시점이 좀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성남시청은 일찍이 압수수색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섣부르게 영장 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뒷북 압수수색에 나선 것 아니냐. 뭐 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좀 감수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은. 사실 어떤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서 시점이 언제가 가장 적합하냐라고 하는 거는 추상적인, 피상적인 사실관계만 아는 상태에서는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뭐 모든 수사는 신속하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좋겠죠. 압수수색은 그야말로 정광석화처럼 해야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네. 압수수색이 이제 강제 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장이 항상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는 검찰이 범죄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만 법원이 영장을 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김만배 씨 구속영장 기각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게 단단한 뭐 계좌 추적부터 시작해서 착착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법원이 이제 구속영장이든 압수수색이든 내주는 건데 이걸 섣부르게 빨리 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을 당하거나 그 사이에 오히려 또 사실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대한 판단은 제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도 어쨌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또 그리고 준비 좀 잘해서 수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김만배 씨 가장 핵심적인 관련자인데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영장 청구,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 그리고 압수수색 시점도 늦었다. 왜냐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님이 성남시사나 성남개발공사의 사장 대행도 했었던 인물이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그때쯤이면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이전에 압수수색도 늦어도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수개월간의 수사 지연들이 있었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압수수색만 보더라도 텅 빈 오피스텔에서 이미 충분하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난 뒤 이 면피성 압수수색에 나선 것 아니냐 비판이 컸습니다. 휴대전화 하나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못해서 나중에 경찰이 하루 만에 이 휴대전화를 찾기도 했었고요. 정영학 휴게소의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의 속도를 내야 되는데 녹취록 하나만 가지고 김만배 씨를 소환조사하고 났는데 소환조사하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성급하게 친 것 아니냐는 비판들이 있게 되는데요.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처럼 결국은 기각이 됩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냐면 이런 방식의 수사가 진행되면 핵심적인 물증들이 다 증거가 인명될 수 있고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입맞추기 시도들이 나타날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검찰의 수사를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들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특검을 향한 국민적 여망을 검찰이 스스로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 수사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그분, 정영학 씨의 녹취록에 나와 있다는 그분, 김만배 씨도 잠깐 기자들에게 언급한 적이 있다는 그분. 물론 그 다음에 김만배 씨는 또 부인을 하긴 했는데 그분의 정체가 과연 누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법사위원회, 국회 법사위원회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서 바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분이 정치인은 아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갖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검찰의 기본 자세가 스스로 모순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분이 중요한 인물인데 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 내용을 보면 700억 원의 뇌물 그리고 거기에 곽상도 의원에게 건네졌다는 50억 원의 뇌물에서 뇌물이 750억, 배임이 1,163억 이렇게 혐의가 기재되어 있는데 상당히 액수가 크네요. 네네. 근데 그 750억의 재원이 결국은 화천대유 안에 천화동인 1호의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했다.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바로 그 부분도 뇌물로 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에는 네, 포함된 5억 모양이군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네, 네. 아니 700억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어떤 지분, 약속 뭐 이런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게 녹취록에는 예. 그게 뇌물을 포함한 네. 뇌물을 줘야 되는 몇 명에게 줘야 될 뇌물을 포함한 액수로 지금 녹취록에 나와 있다고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그분의 재산을 김만배 씨가 자기 마음대로 뇌물로 주고 횡령하고 했다는 주장밖에 안 되니까 그분의 실제 존재와 이 뇌물을 결정하는 김만배 씨의 영향력 이게 서로 상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해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이 그분이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배우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김만배 씨가 신경 써야 할 누군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분이 정말 실제 하는지 가상의 인물인지 아니면 정말 실제 하는데 누군지 모르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이소영 의원님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그분의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법사위 국감을 보면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정치인 그분은 아니다. 그래서 그분이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이제 계속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걸 보면서 왜 예전에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 있잖아요. 님은 같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예. 그 님이 누구냐? 부처님이냐, 조국이냐. 뭐 이렇게 예. 뭐 많은 설이 있고 이게 객관식 문제로도 나오는 것인데 사실 그분이 누군지 뭐 지금 현재 그 녹취록 하나만 딱 쪼개가지고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공방하는 거는 별로 생산적인 공방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배우가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는 합니다. 근데 그 녹취록에 녹취된 배경 자체가 이 주주들 사이에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비용을 조금 더 내놔라. 이익 배분을 나한테 더 해라. 이제 이런 이익 배분에 대한 공방 과정에서 사실 나 돈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다른 사람 거다. 뭐 이런 식의 대화 중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단어 하나하나를 아주 신빙성 있는 의미 있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미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 어제 김태흠 의원도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에서 주장을 했고 그분은 이재명 후보다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근거는 없죠? 현재까지 나와 있는 예. 건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 하나가 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추정들을 가지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화천대유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이득금을, 막대한 이득금을 서로 나눠받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진 것이라면 왜 거기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껴있는지가 설명이 안 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에 대한 개발 비리 그리고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득을 가져가도록 최종적인 승인을 준 것 아닙니까? 경기로 치게 되면 심판이 선수랑 같이 어울려서 부정 경기를 하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럼 그 심판이 거기에 유동규 전 본부장 혼자만 가능했겠는가?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관련된 내용들을 설계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빼놓고선 이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됐으면 가장 먼저 신속하게 관련된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서게 되는 게 성남시청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고요.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총장이 성남시청에서 고은 변호사로 일했다고 하는 충격적인 뉴스까지 전해지고 있는 터라 지금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은 이재명 지사를 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그분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뿐이지 이게 이재명 지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고 우리는 녹취록의 내용도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중앙지검장이 국감에 나와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녹취록에 그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이거는 어떤 다른 사람을 특정해서 한 맥락의 어떤 얘기고 그 얘기가 되는 그 정치인인 그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했듯이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누구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한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그게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은 그 근거를 찾기 위해 특검을 하자 이제 기승전 특검 얘기로 계속 가고 있는데 제가 뭐 많은 기회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공수처 뭐 법적으로 구성되고 나서 실제 1호 수사를 하기까지 4개월이 걸렸습니다. 특검도 변호사 중에 특검을 누구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정말 많은 합의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팀을 꾸리고 사무실을 얻고 뭐 컴퓨터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야 사실 수사가 그나마 개시될 수 있고 또 팀이 합을 맞춰서 강제 수사까지 하고 하려면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승전 특검 주장이라고 하는 거는 대선 전에 이 문제의 의혹을 정말 낱낱이 밝혀보자라는 의지의 표명이 아니라 대선 전까지 냄새만 피우고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걸 어떤 확대시킨 다음에 결국엔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성윤 의원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김병민 전 비대위원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제가 잠시 뒤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그분 논란을 일으킨 것은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의 책임도 큽니다. 김만배 씨가 처음에는 그분이라는 발언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처음에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새벽에 기자들이 기다렸다가 질문을 했었죠.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분 발언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하고 기사가 크게 뜨니까 김만배 씨 변호인단에서 그거 기억의 오류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구치소에서 나오는 김만배 씨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 발언을 저는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발언을 정정했어요. 김만배 씨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은 전혀 없고요. 예,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그럼 왜 그 녹취록을 아니 뭐 맥락을 들어봐야 아는데 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제 거 주인은 제가 주인입니다. 그 이재명 지사랑 친분 부인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저기 이 인터뷰차. 예, 정확하게 김만배 씨 이야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가 정확한 얘기네요. 네, 말이 그렇죠? 계속 바뀌고 있죠. 사실은 김만배 씨가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이 계속 바뀌었던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녹취록에 대해서도 이 녹취를 하고 있는 상황인 줄 알고 일부러 독을 탄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상황에 대한 신빙성들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죠. 지금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을 설득력 있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던 건데 이소영 의원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민주당의 주장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특검은 여당과 야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국민이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검찰과 경찰에 기존 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특검은 결국은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오늘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 70%가 넘게 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어디서부터 이런 일들이 파생되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김만배 씨가 끝끝내 관련된 내용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돈이 과연 수십억의 엄청난 금액을 인출해서 어디로 갔는지조차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김만배 씨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더 신속하고 빠른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저는 여당이 꼭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분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김만배 씨의 발언은 영장 심사가 끝나고 나서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나오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어제 영장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면서 한 이야기고요. 조금 전에 화면 영장 심사 구치소에서 나올 때 영장이 기각되고 그때 화면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저렇게 나와요.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저 빨간 헬멧을 쓴 남성이 김만배 씨의 가방을 들어주고 황급하게 기자들의 취재를 조금 방해하면서 차에 태우고 자 김만배 씨는 떠나고 기자들은 당연히 이 사람 누구지 하고 저 사람 누구지 하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황급하게 또 타고 왔던 바이크를 타고 떠났다는 거예요. 김만배 씨가 원래 저런 일이 있으면은 뭐 회사 직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설 경호원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와서 원래 기자들이 접근하고 또 취재 과정에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고용하는데 또 빨간 헬멧 타고 온 남성이 저렇게 김만배 씨를 곁에서 도와주는 장면도 좀 이례적이다.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장면인데 저는 어제 저 화면을 보면서 그 쇼핑백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혹시 구치소에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쓸 수 없는 상태였는데 풀려 나오니까 이제 구치소에 나오니까 뭐 전화기라든가 뭐 필요한 물건을 갖다 주러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했었습니다. 예, 아니요. 저 가방은 김만배 씨가 들고 나왔던 가방.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예. 걸 받고 예. 뭐 어떤 물건을 처리하거나 전달하기 위해서 빨리 오토바이를 타고 간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특이하긴 하네요. 근데 그쵸? 다음 예.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는 정정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이 김만배 씨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대법원에 뭐 왜 갔냐, 뭐 이발소 때문에 갔다,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욱 변호사가 JTBC 인터뷰에서도 김만배 씨가 너무 말이 왔다 갔다 해서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또 네,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해서 준 것도 산재 위로금이라고 했다가 퇴직금이라고 했다가 이제 오락가락한데 한 가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9월 10일경에 조선일보 첫 보도가 나온 이후 직후에 이 김만배 씨가 이재명 지사하고는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 한번 법조 기자였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 만났을 뿐이지 그거 외에는 일체 관련이 없다라고 네. 한 것은 일관된 주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말이 바뀐 적은 없다는 점은 제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을 좀 붙여도 될까요? 예. 각종 보도를 통해서 전원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전원이기 때문에 얘기는 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김만배 씨와 가까운 지인들에 따라서 김만배 씨가 이재명 지사와의 친분을 과시했다라고 하는 전원들까지 나오고 있고 똥파리도 소꼬리에 붙으면 천리를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들까지 보도가 되고 있고요. 조금 더 과한 내용이어서 이 내용도 마찬가지 전원이긴 합니다마는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한 3년 정도 살고 나면 된다라는 얘기들이 이 화천대유에 있는 천화동인의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에게 전한 것 아니냐 이런 전원들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사건의 진실들은 결국은 언제든 밝혀질
밝혀질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로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잘 공조해서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결론을 내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과연 수사가 잘 될 수 있을지 검찰과 경찰이 실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런데요, 조금 전에 이소영 의원께서 어제 국정감사장에서의 답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서울중앙지검장의 답변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나서 이소영 의원님께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제 오전과 낮에 있었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답변입니다. 그분과 관련한. 천화동인 1호 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의 것이다. 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부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동규 씨가 지금 김만배 씨보다 5살 아래거든요. 검사장님, 5살 아래 후배한테 그분이라고 지칭하십니까? 저희가 수사 중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아니 지금 제 질의에 일단 대답을 해주세요. 5살 어린 후배한테 그분이라고 지칭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적 없으시죠? 이 사건은 그래서 결국은 칼끝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사 범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지금 언론에서는 다 서울중앙지검이 확보한 녹취록에 저 그분 또 그분이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 또는 지분의 50% 소유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전제로 이렇게 기사를 쓰는데 정영학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더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물론 녹취록에도 그분이란 표현이 또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지금 얘기하는 지금 언론의 세간에서 얘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후 늦게 다시 한번 이 그분에 대해서 질문을 강하게 했는데 이때 이정수 지검장의 답변이 미묘하게 바뀝니다. 정영학 녹취록 속에서 그분 정치인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언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수사라는 건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데 그분이 정치인 아니다 이렇게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단언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결코. 지금 모든 언론에서 정영학 녹취록 속에서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분명히 단언은 못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언론사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단언을 못하는데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확보한 자료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치인 아니라는 건 유효합니까? 아니, 저희가 그 증거 사실관계를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지금 수사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자. 이소영 의원님, 정치인 그분은 아니라고 얘기를 확인을 해줬다가 조수진 의원이 강하게 물으니까 수사는 항상 열려 있는 거고요. 제가 단언까지는 못합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 발 빼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게 저도 무슨 기사에는 말이 바뀌었다고 나오길래 저 전체 영상을 봤더니 말이 바뀐 게 전혀 아니고요. 앞부분에서는 뭐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냐면은 녹취록에 그분이라는 게 있다면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그분. 그 녹취록에 그분이 그 정치인 이재명 지사 아니냐라고 했을 때 녹취록상의 맥락에서는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한 거고요. 뒷부분에서의 답변은 지금 다들 들어보시면 동일하게 아마 이해하시겠지만 그분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분이 정치인 아니라는 게 확실하냐라고 했더니 그 녹취록에 있어서는 그랬지만 추가적인 증거나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뭐 모든 사실관계 어떤 게 나오더라도 그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A가 B다라는 걸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앞부분에서는 적어도 녹취록의 대화 맥락상에서는 어떤 다른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한 것이기 때문에 앞과 뒤가 사실 다른 내용은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뒤에 한 대답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수사기관이 아직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처분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아니다 기다라는 걸 내가 단언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은 그분은 문제가 있는 분인 거죠. 예,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김병민 전 비대위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라면 사실 녹취록에 대해서 일부는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녹취록을 다 보셨던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기관 입장에서 녹취록을 전체를 보고 이 내용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굉장히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뜨겁게 다투고 있는데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검찰이 얘기를 하게 되니 이 내용을 도대체 어떻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전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오히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의혹들을 완전히 봐주려고 하는,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던 발언이기 때문에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해서 언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녹취록에 나왔다는 그분은 누구일까? 이거 역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